혀를 물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겠네. 키스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여기서부터 저희가 오늘 뉴스를 쪼다 약간 야할 수도 있고 미묘할 수도 있고 조금 어떤 분은 역겨울 수도 있는 그런 사진의 한 장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좀 비춰줘 주시겠어요? 자, 요 사진입니다. 근데 사진이 꽤 여러 장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중심으로 하는 얘기는 요겁니다. 지금 등장인물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마 난딩 가서 다 아실 겁니다. 사진의 왼쪽에 있는 분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전 새누리당 대표를 했죠, 이분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유승민 의원입니다. 역시 바른정당 의원입니다. 이분은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이 대선을 벌였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벌건 대낮은 아니고 그 밤중이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중임 한 시기에 이렇게 키스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여기서부터 저희가 얘기를 오늘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박 부장님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저간의 사정을 아니, 망측해요. 하시죠. 망측해. 아니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혐오감을 드러내면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기 저도 지금 때문에 혀가 오고 간 겁니까? 그러면 이게 또 저희가 너무 이 허리 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좀 더 저희는 현대 무슨 허리 밑이에요? 품격을 그런가? 품격을 유지하는 서랑 설레. 그런 건 모르지만 서랑 설레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입술과 입술이 일직선상이 아니고 엇갈려 있어요. 네. 그래갖고 서랑 설레는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달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한데 일단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 뭔가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혀 수도 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눈을 지금 꼭 감았어요. 눈을 저희 뉴스를 쪼다가 지금까지 정말 오늘 뭐 19분 한번 하죠. 정말 그 사람들이 이 별로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는 정치 뉴스를 좀 더 품격 있고 정말 고퀄리티로 저희가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하는 그 온라인상 컨텐츠로 저희가 이름을 얻어가고 있다고 저희가 자신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오늘도 역시 품격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무리 이것이 약간 여러 가지 감정상으로 좀 안 좋은 느낌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가는 좀 더 고퀄리티, 품격 있게, 고품위로. 지금 일단 이 두 분이 구접, 입을 맞췄어요. 구접을 했는데 눈을 꼭 감았어요. 눈을 구접을 하는 상황에서 눈을 꼭 감는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눈 감는 기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설레이는 경우와 너무 싫은 경우, 치마 못 볼 인견인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두 분이 정말 물론 두 분 다 처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렘이 뭐 약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설렘보다는 정말로 목불인견 내가 저자를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는 저는 이 목불인견의 마음으로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구접을 이 입맞춤을 말이죠. 아니 적과의 동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적이랑 동침도 하는데 뭐 구접행위 정도를 못할까? 그러니까 어제 그 상황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이게 어떻게 나와서 된 상황이냐면 이제 바른정당의 이해운 전 대표가 좀 안 좋은 일로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대표가 지금 공석이 됐단 말이에요. 당 대표가. 그래서 당 대표로 갖다 공석이 됐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비대위원장을 뽑아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를 해가지고서 아예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게 가능한데 어제 이제 바른정당 의원이 20명인데 그중에 2명이 빠지고 당사자인 이혜훈 의원과 한 분이 빠지고 18명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김무성 의원이 지금 저간에 깔린 그거는 아시죠? 김무성 의원은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 유승민 의원은 아니다. 자강론이다. 이혜훈 의원이 이제 유승민 의원을 바꿔가지고서 자강론을 내섰었는데 그게 조기에 무너짐에 따라서 이 통합파와 소위 말하는 자강파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해질 거다. 그래서 딱 깨질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김무성 의원이 어제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단결하자 뭐 이러면서 뭐 단합 제의를 하더니 급기야는 이런 세레모니까지 연출을 했다.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성배 보시기에는 아까 뭐 역겹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는 장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무화가 있죠.
남자가 남자한테 그런 말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을 승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애정을 뛰어넘는 우정 이 경우에 그렇게 뽀뽀를 하는가. 네. 근데 그 얘기는 또 따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회주의자들이 저런 쇼통을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예. 네. 그때 이제 저 사진으로 얘기를 네. 좀 하죠. 네. 반대로 상대의 혀를 물어버리고 싶을 때, 왼수 같을 때, 네. 이때 저런 격한 행동을 하는데요. 네. 대부 영화 잠깐 할게요. 지난번에 네. 그 마이클 콜레오네가 네. 그 형이 프레도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유부단하고 네. 뭔가 맨날 이렇게 치여 있고 그러다가 동생을 팔아먹는 배신 행위를 한 번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제임스 칸이었나요? 네, 칸인데 네. 찾아봐야겠다. 이제 그래갖고 네. 그 자기 동생 마이클이 자고 있는 침실을 향해서 기초소사를 하죠. 그렇죠. 예. 그때 이 프레도가 거기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거를 알파치노가 계속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랬을 때 형한테 막 달려가요. 그러면서 형의 턱을 딱 양손으로 붙잡고 형의 입에다가 격하게 뽀뽀를 합니다. 그렇죠. 너를 보내겠다 이거죠. 형! 다시는 패밀리를 배신하지 마. 그리고 이제 결국 호세호에서 총격해서 죽이죠. 그렇죠. 제임스 칸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남자의 뽀뽀는 두 가지다. 그런데 전작 그 여인의 사랑을 승해서 하는 뽀뽀는 거의 볼 수 없고요. 대부분은 왼수 같을 때. 저는 이제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요 사회주의에서의 요 형제의 키스 이른바 요거를 좀 빗대서 한번 해석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지금 이거는 아마 그림인 것 같은데요. 그걸 패러디한. 그렇죠. 그 러시아 작가가 뭐 그랬다는 그림 네. 같은데 요 옆에가 이제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옆에가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입니다. 네. 이게 1979 1979년에 네. 동독 정권 수립 50년 아니야 20년인가요? 30년. 30년 맞죠? 네. 30년 기념 그 정권 수립을 이래서 이제 동독의 베를린, 그 당시 뭐 베를린이겠죠? 요 브레즈네프가 와가지고서 그 기념식장에서 중인 한시리에 둘이 이런 딥키스를 하는데 저거는 그 당시의 사회주의 정권에서는 소위 형제 키스라고 해서 우리는 형제국이다. 근데 말이 형제국이지 여기가 주인이고 여기가 종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주인이 종의 이거를 갖다가 얻어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충성을 받아내고. 실장 지금 그 말씀하신 분데 오른쪽 사진도 보세요. 어깨에 누구 손이 올라가 있느냐. 그래서 갑과 을이 나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손은 주체자 요 사람 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밀어붙이는 거구나. 이쪽에. 근데 여기 호네커는 충성을 다짐하는 이런 의미였을 건데 지금 그거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형제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소련과 종주국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따른 위성 국가들을 형제 국가라고 자기들이 표현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과연 형제의 입장에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분명히. 소위 말하는 김무성 의원과 이 유승민 의원은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특히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이전 조사에서 한번 다뤄봤지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한을 품을 정도로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른정당을 처음에 만들 때 소위 말하는 창당 공신이 김무성 의원이죠. 김무성 의원이 자기의 일종의 계보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을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집단 탈당을 시켜가지고 소위 선도를 해서 만든 건데 그때 당시에 김무성 의원의 구상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재집권 가능성이 절대 없어 보였던 보수를 갖다 뭔가 그래도 한번 다시 기회를 만들어보자 그랬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뭔 소리요? 이거 경쟁해야지. 어디다 대고 옹립을 하느냐? 대구 사람인데. 네, 그런가요? 네. 그럼 안 된다. 제가 좀 밑에서. 그래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그 산통을 다 깨버렸죠. 김무성 의원의 구상을.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이 대권을 쥐었고, 대선 후보가 됐고, 어쨌든 이기질 못했고, 근데 유승민 의원은 또 김무성 의원하고 정책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서 김무성 의원은 말 그대로 보수 본류였던 그 정책을 갖고 있는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지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하는 그 복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그런 고용 경제 정책에 근간하고 거의 같은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름하여 개혁적 보수라고 말은 하지만 정통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변종 보수다. 보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그 대선 투표율이 그렇게 낮았던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다. 그거에 대한 소위 이 김무성 의원의
가슴 깊이 맺혀져 있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날 끝나고 나서 이 행사가 있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뭐 동료들과 함께 뭘 건너겠다고 그랬죠? 내가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그래서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돼서라도 당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 현장에서 김무성 의원이 유승민 사장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채를 확 뿌려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저희가 지금 쪼달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들 사이에 특히 이제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이거는 뭐 저 유승민 개인의 어떤 사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이 굉장히 이게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다는 건데, 박 부장이 보시기에는 유승민 의원이 과연 이 김무성 의원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이겨낼 수 있을까? 네. 왜냐면 김무성 의원은 분명히 지금 입장이 저는 정해진 걸로 보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지방선거 전이라도 보수 세력은 합당을 해야 된다. 그게 자유한국당이더라도가 아니라 자유한국당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통합이 되려면 작은 데가 가서 붙어야 되는데 큰 데랑 붙는 거잖아요. 근데 큰 데가 과연 얼마나 잘 큰 데가 이제 이 원심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힘이 지금 좀 딸리고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큰 데가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구심력, 예. 죄송하네요. 빨아들이는. 네. 이것도 이상한가요? 참 얄미우시네요. 한 대 때려줘요. 아니면 딱 붙잡고 뽀뽀를 한번 해버리시지. 맞아요. 그 혀를 물어버리고 싶은 뽀뽀. 그런 거. 네. 알겠네요. 혀를 자르고 싶다. 그 기분이 뭔지 알겠죠. 단설의 욕구를.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 이혜원 의원이 앞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저 원내 교섭단체도 지금 깨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툭 치면은 이렇게 훅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저 바른정당이 그 상황인 것 같으니까 결국 크게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원하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구심력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 체제로 결국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을 거냐. 내년은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을 거냐. 많이 틀리네요, 제가 오늘. 그런 상황이라서 뭐 단기적으로는 휘청휘청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김무성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성배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이 게임, 이 두 사람의 키스의 결말은 그러니까 합치느냐. 비밀이요. 저 키스에 다 담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 키스를 우리가 토론한 이유가 이제 브레즈네프하고 호네커를 보면은 저게 소셜리스트 프로터널 키스, 소셜리스트만 빼고 컨서버티브 프로터널 키스라고 해보자면 저게요. 저 키스를 할 때는 혈맹이냐? 그럼 키스해요. 그런데 요즘 한국 중국 관계처럼 전략적 희미한 동맹 관계일 때는 저거 안 해요. 중국이 그렇게 했거든요. 중소 분쟁이 딱 터지자마자 그 주울레나 모택동이나 그 다음에 등소평이 브레즈네프나 고르바초프나 후르쇼프하고 저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그 대신 쿠바에서 온 친구들하고는 저 키스를 다 했거든요. 물론 뺨 키스를 했습니다만. 지금 김무성하고 유승민 딱 그 짝이거든요. 둘이 저 뽀뽀를 한다는 건 그만큼 둘 사이가 틀어졌다고 보는 16명 의원들이 눈길이 있으니까 저걸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카무프라주를 하려고. 그렇죠. 그걸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유승민은 이렇게 끝까지 나는 독립 자강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유승민은 홍준표가 안 맞아. 맞죠. 케미가 안 맞아, 케미가. 그렇죠. 김무성 전 대표는 홍준표 대표하고 둘이서 뭐랄까, 정치는 이런 거지 뭐 하고 이렇게 잔을 부딪힐 수가 있는데, 유승민은 탈리반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는 잘 이렇게 뭐랄까 굽힐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야. 본질적으로 경제학자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안 맞은 것을 김무성이 바라보면 골치 아프거든. 그렇죠. 저자를 버리고 갈 수는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술 먹고 그냥 입술 박치기 해갖고 사진 찍어. 내가 가서 할 테니까. 그리고 뿌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 초점, 앞으로 바른정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3일 날 의원총회 한다고 그러죠? 네. 의원총회 해봤자 10명 오는 거예요, 이제. 네. 거기서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주호영한테 권한대행을 맡기느냐. 이 양 갈림길에 있는데 네. 그에 앞서서 김무성이 입술 뽀뽀를 해버린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김무성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일단 김무성이 판단하기에는 바른정당의 갈 길은 어쨌거나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길밖에 없는데 저 탈레반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이해운 그 여인이 사고를 쳐가지고 기회가 한번 왔어 이제. 예? 와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이 정치적 에너지를 굴려가려고 하는데 비대위를 또 끝까지 고집을 피우네. 이종구하고 둘이서 이종구는 이쪽이군요. 말 잘못했습니다. 이종구는 김무성 쪽이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번 주 13일 날 의원총회를 봐야 되는데 아마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저희 조선일보에 김성태 의원의 김용태 의원 양천인가요? 네. 그분 인터뷰가 우리 최고식 인상적이래요. 거기에 나왔는데 네. 인터뷰를 제가 다 읽어보니까 네. 그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의 그 소위 말하는 절절한 심정이 거기에 굉장히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 의원의 그 설명을 제가 거기서 유출을 해보건대는 결국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가 이제 거기서 혁신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혁신위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특히 친박 청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결국은 다수가 김무성 의원을 쫓아서 가느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정치인들이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명분이거든요. 바깥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명분이 뭐라고 하지만 정치인들은 절대로 그게 없으면은 나중에 선거에서 신당을 받고 자기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명분이라는 게 중요해지는데 김성태 의원이 딱 두 가지를 내세우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사실상 메시지를 한 건데 첫째 뭐냐. 친박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들이 나온 이유가 그거였다. 자기는 한국당 자체가 싫어서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친박 세력의 소위 수치를 모르는 거, 소위 그런 모렴치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했다는 거. 두 번째, 정책적으로 이쪽에 바른정당에 와서 지금 바른정당에 대해서 그럼 자기가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 유승민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종보수. 변종보수의 정책을 갖다가 계속 추구하면 자기는 바른정당하고도 결국은 안 맞는다. 결국은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해석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에서 소위 정통보수의 정책을 갖다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친박 세력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른정당 의원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합칠 수 있는 명분이 세워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명분을 쫓아서 합칠 수도 있고 자기가 입당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미 네. 왜 집 나가면 맨날 뭐 아버지 빤스 줄여놨다 어서 들어와라 뭐 아들한테 보내는 그거 있잖아요. 언니도 출근해야지. 지금 아버지 빤스는 이미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맞아요. 출당 논의가 맞아요. 결국은 형들이 아버지 빤스 지금 고무줄만 끼면 돼 지금 다 줄였어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미작업이 들어갔고 요거를 그런 플랜이 좀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출당 작업 마무리하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바른정당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보수가 어떻게 꼭 마음에 맞는 놈하고만 사냐? 마음에 좀 안 맞아도 같이 살아야지. 이런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시간표라고 할까요? 시간표는 거의 만들어진 상태에서 유승민 의원을 일종의 강간 작전을 펴갖고 김무성 대표가 입술 도장을 확 찍어버리고 너는 내 거야 해갖고 확 만들어버리는 정말 가부장적인 말을 매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네요. 네.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네. 순결한 사실 유승민 의원은 약간 좀 순결한 이미지고 김무성 대표는 좀 이렇게 세상을 많이 알고 호불호를 너무 많이 호불호 아니 저는 세상 많이 아는 남자가 좋아요. 해진 남자? 좀 해진 남자가 갑자기 막 순결한 남자를 막 확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뭐 나랑 같이 가야 돼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 네. 사실은 보수 지정이 매우 중대한 갈림길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이른이와 그 다음에 총선, 그 다음에 대선에
진보 진영은 여야를 막론하고 단일 후보가 나오는데 네. 보수 진영은 2명, 3명의 후보가 계속 나오는 구도가 굳어질 것이냐 아니면 보수 후보의 단일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 초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갈림길에 이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저는 그리 봅니다. 자, 저희가 시간도 다 됐고요. 하여튼 이 키스의 끝이 아니면 이 키스의 시작이 결국은 다시 합치는 것인 건지 아니면은 끝내기를 위해서 이미 이쪽에 낙인을 찍는다고 할까? 그런 거였는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추가 진전 사안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쪼다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혀를 물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